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3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려 내일도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원생을 중태에 빠뜨린 30대 관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관장은 매트 사이에 아이를 거꾸로 넣고 10여 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CCTV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선임 절차 논란에도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습니다. 홍 감독은 코칭 스태프 구성을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한은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나토의 공동 성명을 불법 문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은 습도 탓에 하루 종일 푹푹 찌는 날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 수영장이나 산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립니다. 첫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차가운 음료는 기본이고 햇볕을 막아줄 양산과 모자도 필수입니다. 오늘 진짜 선크림 안 바르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날씨고 드디어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도심 속 수영장은 온종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미끄럼틀을 탄 아이들은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고 파라솔 아래에서 더위를 식혀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왔는데 재밌고 시원하고 좋네요. 엄청 찜통이어서 밖에 나오기가 싫어요. 찜통 더위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물속에 발을 담그니 열기가 싹 달아나는 기분입니다. 시원한 계곡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물장구 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3도, 춘천은 34도 등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이 출마할 즈음에는 흥행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 섞인 예상이 나왔지만 지금은 후보 간 갈등이 도를 넘고 있죠. 요즘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자조적인 말이 여당 안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결국 윤리위는 주말에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의 비방전은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에 대한 견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위에 올라선 나경원 후보가 한 후보에게 대선에 꿈이 있다면 당권을 포기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맞섰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따라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 후보는 한동훈 후보는 당권과 대권 가운데 하나만 하라며 내년 9월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면 한재명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것, 그건 대통령께 맹종하는 일도 아니고 또 대통령과 무조건 차별화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도를 넘는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꿈을 좀 크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최혜병 수사가 무혐의로 나왔는데도 특검을 아직도 주장하면 야당이 깔아놓은 탄핵으로 간다며 한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총선백서에 조속한 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천 논란, 또 문자 논란 등이 생기는 이유는 총선 백서를 공식적으로 당이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 간의 연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 지지율이 빠지는 추이인 만큼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 생각한다고 밝히자
원 후보는 오히려 나 후보가 자신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범야권은 이번 주말에도 최혜병 특검법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즉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과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 집회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집권만을 위한 횡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여야 대치 정국의 각 당 전당대회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특검법 재표결 등 의사 일정 협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7월뿐만 아니라 8월까지 매우 긴박한 일정의 연속이지 않을까. 일각에서 재표결 시점이 다음 달 임시국회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분간 특검법 찬성 여론몰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지 못할 것이다. 배신이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슈였는데 한동훈 후보가 배신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렇게 얘기한 사람 누굽니까? 네, 바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대권과 당권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고 비판했죠. 김 전 위원장도 바로 이 한동훈 후보의 대권 꿈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지금 후보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대표 출마도 안 했을 거예요.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돼 버리면 국민의힘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희망이 없어요. 한 후보가 대권 꿈을 위해 다른 후보들이 주장하는 이 배신의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도 한동훈 후보를 내쫓지는 못할 것이다. 네, 당 역시 한동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배신을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또 뭐 옛날에 이준석이 윤리 회보해가지고서 내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존재하기가 힘들 거예요. 당시는 윤 정부 초기인 만큼 정부의 힘이 강했지만 지금은 총선에서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주말임에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 캠프에게 강한 경고를 한 거죠. 네, 비방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이 후보들에게 바로 선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예. 윤리위는 선관위에서 회부하는 사안뿐 아니라 윤리위 자체 규정을 통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원 3명이 이상이 징계 요구를 하면은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들이 굉장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또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이 징계 사유인데요. 지금 당권 주자들의 발언 수위를 고려하면 실제 징계를 가하겠다는 강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네 단계인데 다만 선관위와는 달리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더라도 합동 연설회나 방송 토론회 참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다녀왔습니다. 이게 전당대회하고 무슨 상관이죠?
네, 궁금하시죠? 이 글이 바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그 글이 올라온 공간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민형배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 쓴 글입니다. 민 의원은 어젯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제명인의 마을 게시판에 짧은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재판 참관 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 건데요.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 경선을 앞두고 사실상 표심을 호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의 투표를 통해 후보 13명 가운데 본선에 진출할 8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명인의 마을에는 투표 인증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공동성명에 북한과 러시아를 적시한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두 나라가 발끈했습니다. 북한은 불법 문서라며 비난했고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협박과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에 모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And we will reinforce our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to push against the growing alignment of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이 같은 움직임에 북한과 러시아 모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공동 성명을 불법 문서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미국이 추구하는 나토의 세계화 전략이 전 세계적인 전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도 자신들을 나토 동맹국의 안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으로 규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Это не так. Россия не готовится напасть на НАТО, а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ий альянс идет по пути постоянного нагнетания напряженности. Это они нагнетают, это они бесконечно упоминают Россию вот в этом качестве из документа в документ.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나토식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원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태권도 관장이 말아세운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넣어 10분 이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긴급 체포된 관장은 장난이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를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이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아래층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장님께서 위에 5층에 계신데 아이를 업고 저희 병원에 도움을 요청해서 입술이 파르고 약간 심정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이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장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가 말아세운 매트 가운데로 비군을 거꾸로 넣어 10분 넘게 방치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씨는 경찰에 단지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위험한 행동은 이번뿐이 아니었습니다. 빨간 매트 채워놓고 위에다가 5살 되는 아기 이렇게 올려놓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막. A씨가 당시 장면이 담긴 CCTV를 삭제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비군을 아래층의 병원으로 데려간 직후에 다시 이곳 태권도장으로 돌아왔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관장이 지금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전북 완주의 한 야산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때문에 오래된 시신이 계곡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강력 사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장화를 신은 경찰관들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계곡을 따라 오르며 돌틈 사이를 꼼꼼히 살피고 수풀을 헤쳐가며 수색 범위를 넓혀갑니다. 어제 이곳 산길에서 시신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평소보다 계곡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 계곡 주변에서 옷가지와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 경찰은 추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몇 번 지나면 더 못 찾는 거니까 일단 초반에 한번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거 찾아보려고. 인근 주민들은 지형이 염준에 인적이 드물고 인근에 이렇다 할 묘도 없다며 강력 사건을 의심합니다. 지금 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옛날에 묘가 들어갔어도 이렇게 흘러내려서 올 만한 그 없어요. 여기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주차타워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부산에선 가로등을 들이받아 전복된 차를 버리고 도주한 운전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장진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주차타워 아래에서 위쪽으로 물을 뿌립니다.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상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주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에 있던 50대 직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상가로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가로수를 들이받고서 전복된 건데 차량 운전자가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 휴대폰이나 이런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도망간 사람이 운전한 사람이 삭제되고 얼굴 나오거든요. 불길이 치솟는 화물차에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부딪힌 오토바이가 화물차 아래에 깔렸는데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화물차와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조회수 장사를 위한 무분별한 폭로와 돈벌이를 위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이른바 사이버 레카. 최근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이 사이버 레카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수억 원을 뜯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줬는데요. 사실상 무법지대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할 강력한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사이버 레카,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나타나 사고 차량을 견인해가는 레커차에서 유래해 사건 사고와 논란을 콘텐츠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1,000만 유튜버 찌양은 레카 유튜버들이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의혹이 공개되자 전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까지 털어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협박 당사자로 폭로된 유튜버들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용역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사이버 레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사이버 레카들은 마구잡이식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도 일삼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실체를 폭로해 관심을 얻은 유튜버 엄모 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측에게서 가해자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습니다. 제가 이 3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분이 뇌사 상태잖아요. 그냥 그게 싫더라고.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관련자로 지목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과거 일부 탐정들이 감행한 불법 행위가 사이버 레카의 손을 거치며 더 광범위해진 모습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그걸 이제 없는 걸 하겠다 하면서 행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도 되고. 사실상 무법지대에 가까운 유튜브 생태계지만 방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할 방법이 거의 없는 만큼 법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 지난 4월 눈물의 이별을 했었죠. 돌아가서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여전히 많을 텐데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가 직접 중국을 찾았습니다. 석 달 만에 듣는 강 사육사의 목소리에 푸바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설민 기자입니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중국 선수핑 판다 기지를 찾았습니다. 푸바오와 석 달 만에 재회입니다. 곤히 잠들어 있던 푸바오. 할부지 목소리에 움찔하며 잠에서 깹니다. 하지만 굵어진 빗줄기를 피해 동굴 속에 몸을 숨기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된 만남은 하루 더 미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실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낸 푸바오. 틀어놓은 채 아침 식사를 즐기고 나무 기둥을 건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고마워. 나 할아버지 갈 시간 돼간다. 얼마 남지 않은 재회의 시간. 푸바오는 그제서야 가까이 다가와 할부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강사육사 곁을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계속 빙빙 돕니다. 아버지가 차마 가질 못하겠네. 아이? 의연해 보였던 강사육사도 푸바오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육사는 푸바오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며 푸바오의 적응을 우려했던 팬들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아직도 적응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푸바오 적응하고 나면 아마 행복한 탄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생일을 보름 앞두고 푸바오는 할부지와 만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정은 투명하게 절차대로 제 스스로가 결정을 넌 지도자를 못 해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 축구계가 가장 심한 꼰대 문화지. 결국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팬들은 물론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들까지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토요일인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홍 감독을 공식 선임했습니다. 스포츠팀 이규영 기자와 이번 논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토요일에 아주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이사회가 열렸어요? 아닙니다. 실제로 만나서 진행을 한 건 아니고 서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론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만나서 논의한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결정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협회가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차기 정기이사회 개최까지 시일이 많이 남았을 때나 인사나 긴급 사안 등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서면으로 찬반을 물었는데 이사회 23명 중 2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홍 감독은 내정된 지 엿새 만에 공식적으로 대표팀 사령탑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홍 감독 내정 소식이 나고 꽤 많은 비판이 나왔지만 결국 그대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축구협회가요,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외면하는 걸까요? 네, 아마 둘 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주관 축구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감독인 퍼거슨이 대표팀 감독으로 와도 쉽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하든지 반대하는 쪽이 55%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죠. 아마 정 회장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걸로 보입니다. 글쎄 이 정도면 모를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 정 회장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네, 삼선 연임으로 지난 10년간 이어진 정몽규 축구협회장 체제에서 최근 몇 년간 불통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협회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직원이나 고언을 하는 임원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이나 클린스만 사단에 100억대 위약금을 주는 거듭된 헛발질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예, 이 기자, 경기 결과가 안 좋아서 사퇴 압박을 받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취임하기도 전에 이렇게 사임 압박을 받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홍 감독 본인도 이 정도 반응을 예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내정 발표 이후 침묵하던 홍 감독은 MBN의 대표팀 취임 전까지는 K리그 이야기만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울산 감독 직을 잘 마무리하고 대표팀 사령탑으로 갈 생각이었지만 내정 이틀 후 열린 울산 광주전에서 무려 50여 명의 기자가 몰렸고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홈팬의 야유까지 쏟아졌죠. 결국 그 다음 날 떠밀리듯 울산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예, 오늘 선임으로 후폭풍은 이어질 것 같은데 축구협회 대책이 있습니까? 네, 원래 축구협회는 다음 주 홍명보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미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눈치인데요.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세계 축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외국인 코치 영입을 위해 유럽에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이 9월입니다. 영향을 안 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규현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속되는 말실수와 인지력 논란에 후보 사퇴 요구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같이 인지력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인지력 논란 돌파를 위한 단독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를 다시 이기겠다고 공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하지만 말실수가 또 나오면서 후보 사퇴는 잦아들지 않고 압박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It was how is Joe Biden going to do in the big boy press conference? 이젠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마이크 레빈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영향력이 큰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 밖에서는 후원자들의 돈줄이 동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핵심 후원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고수하면 약 1,240억 원의 후원 보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검사를 즉각 받아야 하고 함께 받을 용의가 있다며 처음으로 한 팀이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계속되는 사퇴 압박 속에 우세 지역에서도 박빙승부 조짐이 나타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결정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죠. 때이른 폭염에 비 피해까지 겹치면서 깻잎은 하루에 75%가 오르는 등 채소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도매시장. 채소 가게에서 깻잎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장마까지 겹치며 깻잎 작황 상태가 안 좋아 그나마 깨끗한 걸 골라 파는 겁니다. 많아졌죠. 거의 뭐 3분의 2는 다. 이런 걸 그냥 고객들한테 팔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건져볼까, 본전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지금. 이처럼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이미 한 차례 올랐는데 문제는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부지방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건데 물에 잠긴 농작물 면적은 10,000헥타르 이상, 여의도 면적 36배에 달합니다. 실제 공급량 감소로 채소 가격도 벌써 폭등하고 있습니다. 상추는 4kg 한 상자에 28,000원대에서 46,000원으로 하루 만에 66% 올랐고 풋고추는 41%, 깻잎은 무려 75% 넘게 올랐습니다. 고추랑 뭐 야채가 뭐든지 다 올랐죠. 오이랑. 부담 많이 되지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 뭐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갑자기 많이 오르고 오이값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부는 배추나 무 등 비축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재해 피해 예방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최근 엔화가 850원대까지 떨어지는 슈퍼 엔저 현상이 이어지며 환차익을 노리는 환테크 열풍이 뜨겁습니다. 달러는 1,400원대 육박하자 내다 파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일부에서 환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은행들도 환전 한도를 정하는 등 통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직장인 하은택 씨는 최근 일본 여행을 갔다 온 뒤 엔화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엔화 가격이 엄청 떨어진 데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보다 쉽고 간편해 틈날 때마다 조금씩 환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엔화는 오르겠다라는 이런 확신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혹시 많이 안 오르게 되면 그냥 나중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써도 되니까.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1조 2,929억 엔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보다 37.9% 급증한 수치입니다. 반면 달러 예금은 줄었는데 달러 가격이 1,380원대를 넘어가자 이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환투기입니다. 무료 또는 최대 90%까지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 주다 보니 초단기 환투기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비대면 환전 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에 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환율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개인이 환율 변동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날도 덥고 비도 오니까 막힌 신발보단 샌들이나 슬리퍼에 더 손이 많이 가죠. 하지만 편하다고 이것만 오래 신으면 발목이나 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신는다면 밑창이 두툼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걸 골라야 한다네요. 신용수 기자입니다. 여름을 맞아 구두와 운동화 대신 샌들과 슬리퍼를 신은 시민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여름에 이제 덥기도 하고 시원해서 일단 신고 왔고 패션이랑 좀 어울려가지고. 장마로 신발이 젖는 게 불편한 탓도 있습니다. 확실히 비가 와가지고 신발 신으면 좀 찝찝한 감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덥고 습하다고 샌들과 슬리퍼만 오래 신으면 발목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동화나 구두와 달리 발 뒤꿈치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빗길에서는 잘 미끄러질 수가 있고요.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미끄러지거나 하게 되면 발목을 다치거나 발목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샌들과 슬리퍼는 발바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평발이나 요족 등 발 아치에 문제가 있거나 족저 근막염이 있는 경우 샌들이나 슬리퍼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밑창이 얇으면 말랑말랑한 거기 때문에 족저근막이나 발바닥 근육에 피로감을 자주 줄 수 있습니다. 단기간은 좀 편할 수 있는데 장기간 오래 걸어 다니면 오히려 더 피곤함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꼭 슬리퍼나 샌들을 신어야 한다면 바닥이 충분히 두껍고 푹신하며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고를 것을 권장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재빨리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건물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지금 이건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1년에 한 번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피훈련 장면입니다. 흔히 지진하면 일본을 떠올리지만 전 세계에서 대형 지진 발생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인데요.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진 우리도 남의 일처럼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입니다. 1976년 7월 이곳 탕산시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은 25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폐허 위에 지진 박물관을 만들고 당시 참상을 고스란히 남겨뒀습니다. 它那个珠子就会砰掉到下面这个铲除的这个口中，然后监测这个地动仪的这个人就发现了啊，哪个方向那个珠子掉下来了，就去汇报了，就知道那个方向要发生地震了。 이외에 20만 명 이상이 사망한 1920년 하이위안 지진,
8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2008년 스촨 대지진, 지난해 말 규모 6.2의 간수성 지진 등 중국은 초대형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집계로 지난 20여 년간 대형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한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스촨 대지진 발생 이듬해인 2009년부터 매년 5월 12일을 국가 재난 예방의 날로 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大地震万一来临的时候，时间非常短，几秒钟，最多1分钟。 우리나라도 규모 3, 4 이상 지진 발생이 잦아진 만큼 평소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베이성 탕산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동양의 문인화 전통을 넘어 독자적으로 서예적 추상을 완성한 고암 이응로 화백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생전에 고암이 자화상 같다고 말한 취하 등 보기 드문 미공개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웃는 눈에 돼지머리가 걸려 있고 그 아래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외상은 안 됩니다라고 활달한 필체로 쓴 글귀가 그림의 왼편에 적혀 있습니다. 고암 이응로가 자화상과 같다고 일컬은 1950년대 대표작이자 미공개작 취하 연작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서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목도한 고암은 정교한 묘사 대신 당대의 분위기를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물의 형태가 과감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선생님은 스스로의 작업을 반추상의 시대라고 명명을 했고 이 같은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전통 수묵화를 놓지 않은 고암은 무리를 이룬 새, 사슴 등을 그리며 문인화로도 독특한 화풍을 구현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예술로 승화됩니다. 동백님 사건에 연루돼 2년 반 동안 수감됐을 당시에 그린 풍경화와 밥풀과 종이를 뭉친 조각 군중은 창조의지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수장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공공했던 프랑스 유학 시절에도 버려진 잡지를 뜯어붙인 콜라주와 코트, 솜 등을 뜯은 문자 추상으로 캔버스를 채운 고암은 한글과 한자의 조형적인 요소를 실험했습니다. 동서양을 융합한 거장 고암의 탄생 120주년 전시가 예술적인 성취를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말년의 대표작인 군상 연작은 8월에 시작하는 2부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연일 습도 높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제주 산지에는 모레까지 300mm가 넘게 오겠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150에서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초속 15m 이상의 돌풍도 몰아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31도, 청주 30도,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30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되고요.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까지 장맛비가 확대되겠고요. 한 주간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국이 한창인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 영상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